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는 다행히 증시가 신나게 올랐는데요. 주간 브리핑 기쁜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증시 현황에서는 글로벌 미국 할 것 없이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투자 방향에서는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죠. 그 실적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인플레 둔화 신호가 나왔습니다. 뉴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 이슈가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기사들 나오는 걸 보면 긴축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있고, 혹은 임금을 높이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뭐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증시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글로벌 미국 섹터 ETF 순으로 점검해 볼게요. 이번 주 글로벌 증시를 보면 다행히도 초록색이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빨간색이 곳곳에 있죠. 왼쪽 아래를 보면 페트로브라스라고 브라질 정유회사인데요. 마이너스 6.5%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위에 보면 MDT라고 레이달리오가 1분기에 매수했던 기업이죠. 메드트로닉이라는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인데 이번 주 3.3%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거 외에는 대부분 기업들이 올랐죠. ASML은 9% 상승이 나오고 알리바바는 7.6% 올랐습니다. 이번 주 S&P 500 지수를 보면 다행히도 모두 다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반등이 나와도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도 빅테크 기업 위주로 좀 몇 개 보면은 애플이 8.7%, 마소가 8.2, 거의 비슷한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12랑 14%가 올랐습니다. 테슬라의 반등이 가장 크게 올랐고요. 가운데 보면 좀 주춤하는 섹터가 있죠. 헬스케어인데요. 에브비, 브리스톨, 그리고 머크 관련된 기업들이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의 바로미터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대부분의 기업이 상승이 나와서 고점 대비 하락률을 메꿔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올라갔던 건 역시나 테슬라죠. 고점 대비 하락률 8%를 메꾸면서 38% 남은 상태입니다. 이걸 다 뚫고 올라가면 신고가를 갱신하는데 그 지점이 언제일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은 SCHD 배당 성장 ETF죠. 이번 주는 성장 배당 할 것 없이 모두 다 상승이 나왔고 이 ETF도 4%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KRBN 탄소 배출권 ETF인데 5%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안 올랐다. 그러면은 그 기업은 조금 상승 모멘텀이 적지 않은지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 섹터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금요일만 놓고 보면 기술이랑 경기순환주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일주일을 놓고 봐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순위가 바뀌었죠. 일주일을 놓고 봤을 때 1등은 경기순환주가 8.14%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배당 관련된 ETF 기업을 올리면서 그때 5가지 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경기순환이 들어있었죠. 그런 기업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ETF 바로미터랑 순매수 기업을 보면서 투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ETF 바로미터 주요 현황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섹터를 보면 금융주도 이번 주에 큰 상승폭이 있었는데요. 7% 상승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14.7%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 주요 지수에서 미국 전체 시장이 이번 주 5% 상승이 나왔고 가치와 성장으로 나눠보면 중형 가치주의 상승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배당에서는 거의 대부분 5% 상승을 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는 TQQQ가 7% 상승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63%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ETF 바로미터 테마형을 볼게요. 왼쪽에 먼저 보면 반도체인데요. SOXX가 이번 주 5% 상승하면서 마이너스 23% 고점 대비 하락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쌍바닥이죠. SOXX를 들어가면 쌍바닥을 예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를 내려오면 사이버 보안인데요. CIBR 6% 상승하면서 섹터 테마 ETF에서는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위로 올라오면 청정에너지인데요. 청정에너지도 고점 대비 하락률이 상당히 컸죠. ICLN 차곡차곡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면 VNQ 리츠죠. 4% 상승해서 고점 대비 하락률 1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ETF 바로미터 기업편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성장이고 오른쪽은 배당입니다. 성장 중에서 문제를 보면 역시나 메타 플랫폼이죠. 거의 반타작입니다. 마이너스 50% 수준인데요. 지난 주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랑 엔비디아도 많이 하락했었는데 이번 주 8에서 6% 상승하면서 그 문제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메타 플랫폼은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죠. 이런 기업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되는지 혹은 벗어나야 되는지 선택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SCHD랑 VIG죠. 배당 성장 기업들인데 여기서 문제를 보면은 시스코 시스템입니다. 주가 하락이 상당히 컸죠. 지난주가 고점 대비 하락률이 33%였는데 그나마 이번 주 29%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홈디포랑 JP모건도 보면은 이번 주 5% 그리고 JP모건 8% 상승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을 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왔던 걸 다시 조금씩 회복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는 건데 메타 플랫폼처럼 상승을 잘 못한다면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 순매수 탑5를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보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 1위는 테슬라입니다. 역시는 역시죠. 4천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 뒤를 잇는 게 TQQQ입니다. 나스닥 3배 레버리지 상품인데 1,600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테슬라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좋은 차트인지 한번 볼 거고 그리고 TQQQ는 1,600억 원 레버리지 상품인데 여기는 바닥을 찍었는지 같이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차트를 먼저 보면은 제가 지난주까지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게 저점을 찍으면서 계속 갱신해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른쪽을 보면 V자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르다가 다시 조금 조정을 받고 오른다. 그러면 정말 쌍바닥을 그리는 모습인데 그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건강한 조정이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TQQQ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저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내려가다가 현재 바닥을 형성되고 조금씩 방향을 틀고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쌍바닥을 그리긴 그렸는데 두 번째 바닥이 좀 더 아래에 있죠. 그 말은 세 번째 바닥이 조금 더 높이 형성되는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낮아질지 그걸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방향을 틀었으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주에도 TQQQ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슈 러시, 최근 이슈랑 투자 인사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식계좌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5가지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오름세가 둔화가 됐는데요. 전월 대비 0.2% 상승해서 그쳤습니다. 이걸 보고 인플레가 꺾이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고 금요일날 불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6월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죠. 꾸준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글 CEO가 이번 주 인터뷰를 했는데요.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고 스마트폰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AR, VR 기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앞으로 메타버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걸 이어서 세 번째 애플을 말씀드려보면 WWDC 온라인 개최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애플파크도 부분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을 보면 업계 관계자랑 개발자를 초대한다고 합니다. 애플은 AR 글래스, 애플카 등 미래 산업 먹거리를 위해서 기술자 모집에 혈안이 되어 있죠.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개최되는 것에서 AR 기기 혹은 MT 헤드셋, 메타버스 관련된 하드웨어가 공개될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는 금요일 반등이죠. 나스닥이 3.3% 상승이 나왔고 다우는 주간 상승률이 1년 반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저점에서 들어가려고 현금화하신 분들은 배 아파할 순간인 것 같은데요. 저도 예전에는 타이밍을 생각하고 투자한 적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괜찮은 적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5번째를 보면 엔비디아 실적인데요. 2분기 실적 우려로 인해서 시간에 7% 가까이 급락이 나왔었죠. 얼마나 안 좋았길래 그랬을까요? 바로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보게 되면 파란색으로 나타난 게 매출이고 회색이 EPS입니다. 매출과 EPS 예상치보다 모두 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다음 가이드도 좋은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바라는 것보다 조금 낮다는 이유로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차트를 보면 5일 동안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오른쪽에 보면 저렇게 초록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시간에서 7% 정도 빠졌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에가 아니라 정규 장이 되자마자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죠.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있다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 맞는지, 실적이 꾸준히 잘 나오는지 체크해보고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고, 저런 기사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요즘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그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최근 기사 중에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은 엔비디아와 합병에 실패한 ARM이 대규모 인원 감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애플을 보면 직원 급여 인상을 한다고 하죠.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최저시급이 20에서 22달러, 10%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건 내가 받는 연봉이 10% 올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기사가 3월 기사인데 최근 기사를 하나 더 가지고 와보면 5월 27일 기사입니다. 경기 둔화, 빨간불이 들어왔고 마소 아마존 채용을 줄이겠다, 긴축 경영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긴축 경영 좋은 건가? 우리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매출이랑 순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긴축 경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애플은 왜 시급을 높여가면서 인원을 늘릴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임직원 숫자에 따라서 매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의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가로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게 임직원 수고, 세로축이 매출 현황입니다. 임직원이 증가할수록 매출이 같이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정확히 숫자로 말씀드려보면 임직원 숫자가 2배 늘었다, 100% 증가했다면 매출은 112% 증가를 합니다. 그만큼 직원 수랑 매출은 같이 선형적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임직원이 증가했다는 건 좋은 신호고 감소했다는 건 나쁜 신호라고 봐야 됩니다. 임직원 수에 따라서 매출이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리면 반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업종에 따라 다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랑 넷플릭스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아마존은 오프라인으로 거래가 많고 그리고 유통으로도 사람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인원이 많이 필요한 기업이고, 넷플릭스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 마소나 구글, 메타 플랫폼은 인원은 적은데 상대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니까 여기는 좀 더 다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 6개를 가지고서 내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인원수에 따라서 매출을 보면 모두 다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형이 지금 쭉 직선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조금씩 바뀔지언정 모두 다 같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말은 즉슨 인원수를 증가시키는 기업이 더 괜찮은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인원수를 증가시키는 기업은 자산도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볼 때 인원 감축을 하겠다, 긴축 경영을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 좋지 않은 거고, 반대로 채용을 증가시킨다, 임금을 높인다, 혹은 개발자를 구하고 있다, 이런 멘트들이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서 대졸 신입사원을 제가 국내에서 구하는 걸 확인해 봤는데요. 이걸 보면 대표적인 섹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19년도, 20년도, 21년도를 가지고 왔는데 최근 21년도에 증가폭이 60% 이상인 섹터를 보게 되면 정유화학, 섬유 쪽이 61% 상승을 했고 의료, 의학 쪽도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IT, 정보랑 반도체도 상승을 하고 있죠.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유통 물류도 62.9% 채용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높아지는 섹터를 보고서 앞으로 전망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방향이 맞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